갤럭시 워치 5 정보 좀 찾아봐야겠다. 이게 뭐야? 갤럭시 워치 5 올해 가장 못생겼다? 오 마이 갓. 왜 그랬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아 근데 말이 심하네. 우리 워치 귀 막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갤럭시 워치 4가 출시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 출시됐을 때 바로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저도 거의 한 10달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워치 5 소식이 솔솔 또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달 동안 이 갤럭시 워치 4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다가오는 8월에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 워치 5 정보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갤럭시 워치 4 장기 사용 후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사실 이 스마트워치는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걸 제대로 쓸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갤럭시 워치는 애플 워치에 비해서 가격이 확실히 저렴해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 30만 원이 좀 넘는데 갤럭시 워치 4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20만 원이 안 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볼까? 하고 사게 되는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내가 이거를 알뜰하게 살뜰하게 정말 열심히 잘 써먹어봐야지? 이런 분들이라면 뭐 뽕 뽑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 경험상 그렇게까지 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주변 반응들을 보면 워치는 그냥 개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애플 워치는 좀 비싸지만 차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패션 아이템이 되고 쓰는데 역시 조금 비싸긴 했다. 그래도 뭐 예쁘니까 가심비로 쓰는 제품인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맛에 유용한 기능 조금 쓸 수 있는 정도 가성비로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이 둘을 비교하기에는 애플워치는 갤럭시에서 쓸 수 없고 갤럭시 워치는 아이폰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사용을 해본 결과 이 정도 가격이면 쓸만한 몇 가지 되게 유용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우선 제가 유용하게 썼던 기능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알림 기능입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잖아요. 제가 막 뭘 하다 보면은 연락을 잘 못해요. 뭐 카톡 같은 거나 메시지 쓰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근데 이제 메시지 오는 거, 뭐 전화 오는 거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는 또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손목 위에서 바로 알림을 울려주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바로 볼 수 있고 앱 열기를 눌러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답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톡도 이렇게 상대방이 보낸 사진, 내가 보낸 사진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사진도 볼 수 있고 이모티콘이라고 할 뻔했어. 사진도 볼 수 있고 이모티콘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이모티콘 답장도 할 수 있고 빠른 메시지 문구를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타자를 치거나 필기를 하거나 음성 녹음을 해서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알림을 봤을 때 답장을 제때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상대방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도 뭐 핸드폰이 다른 데 있어도 굳이 막 가져와서 전화를 할 필요가 없고 워치에서 바로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스피커폰 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상대방도 불편함 전혀 없이 너무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업무 중에 내가 연락 받는 걸 위해서 핸드폰 가져와서 눌러서 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유용했어요. 그 다음에 만족했던 기능 두 번째, 운동 기능입니다. 제가 되게 괜히 기분 좋았던 게 저는 정말 헤비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많이 하는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워치에서 일어날 시간이에요. 움직이세요. 막 이렇게 알림을 보내줘요. 진짜 바쁠 때는 그런 알림이 와도 뭐래 이러면서 그냥 일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신경 써서 그래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움직이면 또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움직이세요. 이러면서 또 칭찬을 해줘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기능은 자동 운동 측정 기능인데요. 이게 굳이 운동을 시작한다는 걸 누르지 않아도 움직임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얘가 자동으로 운동을 측정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워치를 차고 나가요.
달라요. 그냥 힘들 수 있는데 워치가 그거를 운동으로 자동 측정을 해줘요. 경로도 저장해주고 몇 킬로미터 어떤 페이스로 걸었는지 몸의 균형은 어떻고 채공 시간은 어떻고 막 이런 거를 다 알아서 다 기록을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삼성헬스 앱에서 들어가서 보거나 시계 앱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 나 그래도 이 정도 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또 되게 성취감으로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주니까 항상 그런 성취감이 느껴져서 좀 더 운동에 이렇게 취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달리기 측정 기능도 지난번 애플워치 업데이트 내용 달리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갤럭시 워치에서는 이미 다 되던 기능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동 제가 운동한 대부분이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된 것들이에요. 얘도 지금 자동으로 측정이 됐던 건데 되게 흥미로운 게 심박수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달릴 때의 그 심박수가 저강도 운동이었는지 체중 조절 운동이었는지 유산소 운동이었는지 무산소 운동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줘요. 저의 페이스를 보시면 평균 페이스가 킬로미터당 7분 35초잖아요. 요 정도면은 약간 유산소에서 체중 조절 운동 요 정도로 운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 쉬면서 걸을 때가 저강도 운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삼성 헬스 앱으로 들어가면 운동 기록 보기 버튼이 있어요. 심박수 구간 밑에 구간 기록 같은 건 당연히 볼 수 있고 달리기 상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게 좋아요. 지금 나의 달리기 상태가 좌우 비대칭 정도는 매우 좋고 지면 접촉 시간은 좋지 않아서 훈련이 필요하고 채공 시간은 좋고 수직 진폭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탭을 눌러서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점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자세하게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달리기를 한 번 하더라도 갤럭시 워치를 깜빡하고 안 차고 나온 날에는 괜히 너무 아쉬워요. 지난번에 달렸을 때보다 페이스는 어땠는지 나의 달리기 자세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흥미를 붙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은 다른 운동들은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는 기본적으로 GPS랑 뭐 가속도 센서 이런 걸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이나 속도나 이런 거를 비교적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 근력 운동 기구, 벤치프레스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무게를 칠 때도 얼마나 무게를 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기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기본 앱이 운동 종류는 되게 많은데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 그 디테일한 정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앱으로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피트니스 앱을 설치를 하면 그 앱에서 이제 무게도 뭐 설정을 해가지고 몇 회까지 들어 올렸는지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근력 운동 좋아하고 근력 운동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워치를 근력 운동할 때는 안 써요. 그 이유는 굳이 이 조그마한 화면에서 무게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들어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외에는 다른 운동 기능은 잘 쓰지 않게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운동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빅스비, 삼성 헬스 앱에 벤치프레스 몇 개, 무게는 얼마 등록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워치4 처음 나왔을 때 한창 핫했었죠. 이 체성분 측정 기능. 손목에 워치를 찬 다음에 이렇게 두 손가락을 갖다 대면 흔히 말하는 인바디 측정, 체성분 분석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검사는 꽤 부정확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그 체성분 분석 검사는 몸속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육과 지방에 따라서 이 전류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정밀한 인바디 검사는 발에도 전극을 닿게 하고 손에도 전극을 닿게 하잖아요. 얘는 근데 상체에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상체를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상체에 나온 값을 기준으로 하체의 값을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계마다 다 편차가 있고 굉장히 민감한 검사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트레이너분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기기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계속 기기를 옮겨가면서 하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추이를 비교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맞다. 실제로 운동에 정말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하게 되니까 인바디 검사보다는 눈바디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심전도도 있고 심박수도 있고 산소 포화도도 있고 되게 많은 헬스케어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굳이 막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기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기능으로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많이 쓰는 기능, 빅스비로 일정 등록하는 겁니다. 사실 빅스비는 핸드폰에서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으면 핸드폰도 대답을 해요. 근데 워치를 차고 있으면 워치가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이 빅스비! 이봐요. 그쵸?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하이 빅스비! 오늘 오후 5시부터 영상 촬영 리마인더 등록해줘. 오늘 오후 5시부터 영상 촬영 리마인더를 저장했어요. 이렇게 내 리마인더에 저장을 해주고 알림까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시간을 편집하거나 폰에서 보기를 눌러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일정을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나의 일정을 관리하고 나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좀 더 스마트해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냥 이렇게 차고 잠을 자면 나의 수면을 분석을 해서 몇 시간 잤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고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수면 중 혈중 산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수면 중 혈중 산소는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또 삼성 헬스 앱에서 보면 엄청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서 나의 수면을 좀 분석해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코골이 감지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코를 안 고나 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무래도 손목에다가 이렇게 워치를 차고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좀 익숙해지면 차고 잘만 하거든요. 이게 취침 모드가 따로 있어요. 침대 모양 아이콘 있죠. 요걸 누르면 평상시에 AOD를 켜놨거나 뭐 손목 들어 올려서 화면 켜기 이런 기능이 켜져 있었어도 손목을 들어 올리거나 화면을 터치를 해도 화면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불빛의 방해 없이 착용을 하고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취침 모드가 기본적으로 폰이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취침 모드를 해놓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다 흑백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설정을 통해서 끌 수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앱으로 가서 워치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취침 모드 동기화를 끄면 갤럭시 워치에서 취침 모드를 켜도 폰에서는 그냥 방해 금지 모드만 작동이 됩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도 워치는 취침 모드 해놓고 폰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내 폰 찾기 기능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려서 쭉 넘겨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이 돋보기 모양 버튼이 있어요. 내 폰 찾기 기능인데요. 방 안에서도 가끔 내 폰을 어디다 뒀는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노래로 알려줍니다. 폰 어디 있는지 까먹었을 때는 이런 기능도 되게 유용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유용하게 썼던 기능들 알려드리면서 일부 아쉬운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좀 아쉬운 점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사용 후기니까 먼저 첫 번째로 디자인을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전 사실 이 동그란 디자인이 갤럭시 워치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워치 4에서부터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시계 알맹이가 여기까지 사이즈가 아니라 이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스트랩을 진짜 최대한으로 꽉 조여도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부분의 사이즈가 제 손목보다 넓어요. 스트랩을 꽉 조여도 헐렁헐렁 거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목 시계는 사이즈를 잘 맞춰야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안 그래도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손목에서도 헐렁헐렁 거리니까 괜히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좀
점! 워치 3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도 얘보다는 작아요. 손목에 찼을 때 비교적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5 나올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든가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스트랩을 끼워도 워치 3만큼 예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갤럭시 워치에는 이런 스포티한 느낌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물론 갤럭시 워치도 이 스트랩도 엄청 다양하게 갈아 끼울 수 있고 워치 페이스도 귀여운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동그란 갤럭시 워치에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워치 페이스가 제일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조금 더 그 스포티함에서 캐주얼 쪽으로 조금 더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촬영을 위해서 AOD Always On Display 기능을 켜놓은 상태인데 평소에는 제가 AOD 기능을 다 꺼놓고 써요. 그 이유는 저는 수면 체크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중에도 꼭 시간을 내서 충전기에 충전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AOD를 켜고 쓰게 되면 어젯밤에 80% 정도 채워놓고 잔 거거든요. 지금 거의 한 12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8%가 남았으니까 하루 정도 쓸만한 용량인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확실히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워치 5에서는 클래식 모델 기준으로 배터리가 60%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충전기에 자력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물건들이 있을 때 스트랩에 걸려서 얘가 조금 이렇게 들리거나 하면은 충전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충전이 안 되고 있었다던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충전기를 세게 붙을 수 있게 자성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구글 웨어 OS를 사용하면서 앱을 이렇게 다양하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앱 추천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둘 다 써본 입장에서 갤럭시워치에는 양질의 앱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러닝 앱도 그 삼성에서 기본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쓰기 위해서 나이키런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나이키런 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용하고 UI가 되게 좀 예쁘게 생긴 그런 앱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앱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편에서 따로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알차게 열심히 여러모로 많이 써본 갤럭시 워치 4 장기 사용 리뷰 들려드렸는데요. 8월 달에 출시될 갤럭시 워치 5에 대해 나온 정보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아이스 유니버스의 언급을 좀 보면 삼성 갤럭시 워치 5는 더 못생겨질 것이다. 이것은 모바일폰 제조사들의 워치 중에서도 제일 못생겼을 것이다.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의 간극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언급을 보면 8월에 공개될 제품들에 대해서 한 줄씩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에 워치 5 시리즈는 어글리, TM로, 노테무는 잊었다. 워치 가격의 절반이 디자인 때문인 거를 잊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갤럭시 워치 5 프로의 베젤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올렸는데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아무래도 1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 것인 만큼 베젤도 좀 얇게 변하고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반응이라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기존에는 일반과 클래식 모델로 출시됐던 워치 시리즈가 일반과 프로 모델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어요. 버즈도 버즈2, 버즈 프로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워치도 워치 5, 워치 5 프로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출고가는 기존보다 살짝 오를 전망입니다. IT 팁스터 롤랜드 퀀트에 따르면 갤럭시 워치 5 40mm 블루투스 LTE 모델은 핑크 골드, 그레이, 실버 색상으로 출시되고 가격은 각각 300유로, 350유로. 갤럭시 워치 5 44mm 블루투스 LTE 모델은 블루, 그레이, 실버 색상으로 출시되고 가격은 350유로, 400유로. 가장 비싼 프로 모델은 45mm 버전으로만 출시가 되고 블랙과 티타늄 색상으로 나오는데요. 가격은 블루투스 모델이 490유로, LTE 모델이 540유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출시된 갤럭시 워치에 비해서 30에서 50유로가 오른 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8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갤럭시 워치가 한 22만 원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달에 갤럭시 Z 폴드 4, Z 플립 4와 함께 갤럭시 워치 5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갤럭시 Z 플립 4, Z 폴드 4에 대한 정보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뤄드렸으니까 그 영상들도 영상 더보기란 링크에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